맞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날씨가 꽤 선선해졌어요. 그쵸? 네, 가을이 된 것 같은데 시원한 날씨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과 또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드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 YBN한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알을 까고 나온 오리를 넣었는데요. 심오한 뜻이 있으니까 한번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제 강의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늘 질문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지니 아시죠? 지니, 네, 알라딘의 지니가 나타나서 딱 두 가지만 골라보세요 라고 선택지를 주셨어요. 초능력이거든요. 초능력. 첫 번째, 평생 20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째, 키가 지금부터 10cm가 커진다. 오, 3번, 네. 4번, 전 애인에 대한 기억을 싹 잊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6번 어때요? 연예인 외모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7번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8번은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고 9번은 수백만의 나의 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딱 두 개만 골라보세요. 네, 맞죠. 이게 지니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초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두 개만 선택하고 하니까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맞죠? 다 갖고 싶은데 두 개만 선택하자니 조금 아쉽고 다른 뭔가가 나한테 이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것 같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사장님들이 해왔던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인 거죠. 현재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고 어떤 공부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어떤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많은 일들에 연관이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지금의 배우자가 아주 마음에 드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까 열심히 대답을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묵묵부답이 되셨는데, 네, 어떤 배우자든 아니면 내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를 선택해 왔느냐가 지금의 모습일 거고, 또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의 경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는 어디로 가볼까요? 뭐 발리로 갈까? 아니면 괌으로 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내가 선택해오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갖춰져 있고, 생활권도 15년 전에 이 센텀시티에 집을 샀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물질, 내가 이 물건을 살지 저 물건을 살지,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또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 걸, 이런 태도의 문제나 가치관, 또 나의 습관까지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과거의 수많은 순간순간의 선택의 결과로서 지금 현재의 나라는 사람의 모습과 나의 어떤 환경과 나의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선택이, 지금의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했던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현재라면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또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선택이 정말 마음에 들고 좋다 한다면은 지금까지처럼 또 좋은 선택들을 해서 내가 기대하는 오늘과 같은 미래를 가지면 되지만, 내가 만약 지금 오늘의 현재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가 남는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또 다른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지만 다른 미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선택을 사장님들이 하실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를 일으켰을 때 했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 과거에 했던 선택의 결과가 현재인데 이 현재의 나의 결과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내가 오늘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미래는 바뀌겠지? 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미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은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편안한 나의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러닝존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게임 아세요? 이런 게임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어요? 똑같은 거 말고라도? 이게 뭐냐면 계속 화면이 옮겨가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캐릭터가 계속 징검다리를 넘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땅이 밑으로 뚝뚝 떨어져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화면이 쭉 밀어서 또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게임 하실 때 무슨 그런 게임 하냐 하지 마시고, 네, 거기서 무슨 유익을 찾고 있니, 무슨 교훈을 얻고 있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구나. 네, 내가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거죠. 계속 움직이고 변화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내가 진짜 안전할 수 있는데요. 더더욱 21세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컴포트존, 내가 지금 편안하게 느끼는 그 안전지대가 계속해서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컴포트존은요, 이 안전지대는요, 갈수록 좁아지거나,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좁아지거나 아니면 뚝뚝 떨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지 살아남는 게임처럼 21세기는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응하고 이 급변하는 세상의 어떤 흐름과 문화와 그 기술력에 맞춰서 나도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만족스러웠고 지금의 현재 삶이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선택들을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돈 버는 방법,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컴포트존이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돈을 벌어왔던 이 방법, 나의 일, 나의 직업에 관련해서 혹시나 내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또 나의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머피의 법칙 아시죠? 내가 가는 데마다 맛집이 문을 닫아 있고, 여기를 가도 문을 닫아 있고, 저기를 가도 문을 닫아 있고, 이걸 선택해도 실패하고 저걸 선택해도 실패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머피의 법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맛집을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이라도 미리 해봤으면 그 집이 오늘 휴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근데 대책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갔으니까 문이 닫는 집만 내가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 대책을 하고 대비를 하고 플랜 B를 제대로 세운다면은 이 머피의 법칙을 웬만해서는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과거 8, 90년대에는요,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시대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가 20%까지 오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서 일부를 저축만 해도 노후를 준비하기에, 또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수명은 짧고 자녀는 많았기 때문에, 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한 10만 원씩만, 20만 원씩만 용돈을 줘도 하루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족을 부양하고 내 한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아주 바뀌었죠. 현재는요, 땀 흘려 돈 버는 존재들은 스포츠 스타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저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부모님들은 계속 돌아가시지 않고 너무 감사하지만 오래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 의료비, 또 그 생활비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자녀들도, 저도 1번 캥거루로서 할 말은 없지만 네, 캥거루 자녀들이 많잖아요.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얹혀서 새들어 사는 캥거루들이 좀 많은데, 네, 월세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벌이를 많이 번다 하더라도 노인 대신 부모님도, 또는 자녀들,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들도 키워내야 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월급은 스쳐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축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해서 그 뒤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빚은 늘고 노인 파산이 계속 경고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막 큰 돈 버는 거 나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큰 돈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평범한 이 삶을 내가 계속 누리고 지켜내기 위해서 버는 돈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돈 버는 방법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해서는요, 지금의 이 상황,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보다 더 뒤로 밀려갈 수 있는 게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월 월급을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한 30년을 저축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30년 정도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퇴직 후에 우리 수명이 늘어서 한 50년 정도 살아야 된다고 쳐봐요. 60세 정도에, 65세 정도에 퇴직을 하고 우리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니까 한 100세까지, 11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월급 100만 원 30년 저축해서 50년을 살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못 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가는 더 상승해서 내가 구매하는 자재들은 더 비싸질 거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100만 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거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길어지는 수명 앞에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는 정말 돈 버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내가 큰 돈의 문제가 아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월급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생의 전부가 돈이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살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먹거리를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더 좋은, 치안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고,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질을 더 낮게 하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한 많은 기회들을 선택하는 것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돈 버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바로 자산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부의 비밀, 계속해서 자산이라는 것은 나에게 소득이 나오는 어떤 존재인데요. 이 부의 비밀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벌고 있지? 내가 만약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어떤 자산에 의해서 계속해서 소득이 생길 수 있다라면은 나의 외부 환경의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안전하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제대로 구축하고 자산을 더 많이 제대로 구축하는 것,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지출을 안겨주는 부채 대신에 수입을 안겨주는 자산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이런 개념들, 나는 크고 막 비싼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 내 자산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무조건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현금으로든 뭐로든 수익이 나오는 존재를 자산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 때 지출을 하게 되는 게 지출이자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 자산이라 볼 수 없죠. 계속 관리비, 유지비, 보수비 등등 생활비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 수익을 가졌을 때 그것을 다시 자산에 재투자를 해서 자산을 계속 불리는 것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지만 월급도 적고 또 각종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지출로 바로 빠져나가서 자산이랄 것도 없고 부채랄 것도 없고, 오히려 요즘 시대는 부채가 더 늘어나는 시대이죠.
그리고 중산층들, 내가 소득 좀 괜찮게 벌어라고 하는 중산층들마저도 제대로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직장에 다녀서 좀 더 고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부채로 또 흘러간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버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내가 부자라고 착각하고 더 많은 어떤 지출 항목들을 늘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부채가 되어서 내가 자산을 쌓는 것보다는 그냥 나의 모험과 시간을 바꿔서 돈을 버는 것이지 나 대신에 무언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수익이 생기는 것이 자산으로부터 오고 또 수익을 자산으로 또 재투자를 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그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는가 보다 내가 어떤 구조로 지금 나의 수익을 얻고 있느냐에 여러분들이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계산을 냉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책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벌고 있는데 그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벌어가는 분야를 나누어봤더니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 E는 봉급 생활자, 그리고 S는 자영자업자, 전문직, 그래서 내가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 B는 사업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사업가, 그 다음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E와 S 사보면 다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여기서 흐르는 현금은 5%밖에 없고 실제로는 정말 여기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현금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노동 수익과 자산 수익의 이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의 이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이랑 시간을 바꾸어도 끝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진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부의 매트리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의 매트리스 들어보셨어요? 부의 매트리스라는 건 뭐냐면 매트리스가 푹신푹신하잖아요. 부자들은요, 사업을 도전하고 뭔가 어떤 창업을 도전해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5억을 투자해서 했던 어떤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도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의 매트리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5천만 원을 모아서 투자를 해도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선뜻 내가 비사분면으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직접 만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이미 잘 갖추어진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신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유통에서는요, 기업이 이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게 되었고, 수많은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대에서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서 각각 집에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고 냉장고가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97년도 IMF 때 장악하게 되면서 대형 할인 매장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물건을 일주일치를 사도 집에 둘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 그걸 옮겨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대형 할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차 유통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3차 유통은 이 대형 할인 매장에서 중간에 마진을 좀 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간에 있는 실물 매장이 없이 인터넷과 홈쇼핑이 등장하게 되면서 실물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 관리비, 운영비 또는 이런저런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창고 하나만 있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홈쇼핑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그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 홈쇼핑 시장을 선호하게 되었죠. 이게 되려면 사실 집집마다 컬러 TV가 있어서 내가 이게 사고자 하는 이 옷이 빨간 색깔 옷인지 파란 색깔 옷인지 구분이 가능해야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컬러 TV가 되어 됐었고 단순히 뉴스 채널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채널의 TV들이 TV에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야 됐었고 또 개인의 PC가 보급되는 시대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택배가 전국에 인프라가 깔렸을 때에 이제 이 3차 유통이 발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맞춰지면서 3차 유통, 인터넷 홈쇼핑 유통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전하게 된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나도 새로운 방식의 유통 방식이다 보니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뜻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4차 유통입니다. 그래서 3차 유통, 이까지 세 번째 유통까지의 시대와 어떤 환경이 충분히 정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히 물건을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었을 때에 프로슈머가 등장하게 되면서 내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소비자가 혜택을 받으면서도 비즈니스의 기회까지 얻는 그런 유통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실 이전에는 대기업들이 거의 주도하고 대기업들이 그 모든 유통 마진과 혜택들을 그 기회들 다 가져갔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들, 소비자들이 그 큰 기회와 부와 유통 마진들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유통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가 또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낳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 오리 그림 붙이면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다 또다시 황금알도 낳지만 중간중간 이 오리를 낳을 수 있는 살아있는 알을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독식하던 백조의 시장을 우리 모든 똑똑한 소비자들의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집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분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오리 하나 분양 받으실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즈니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김태수 박사님이라고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했던 지금 현직 대학 교수이면서 국가에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법을 만들고 계신 분도 이것이 이미 지금 시대가 무르익었고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것을 빨리 선점해서 준비해야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분양할 준비를 지금 집집마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중에서 진짜 백조 시장을 온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메나텍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황금알과 같은 아이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건강, 앞서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초능력 중에 정말 한 번도 안 아프고 평생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초능력이 있는 만큼 거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픈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건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이 긴 100세 시대를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건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세포 단위의 건강이고 세포 위에 피어있는 이 손과 같은 촉수들의 건강입니다. 이 세포 위에 이렇게 촉수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촉수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는 역할이에요. 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작동들을 내 세포의 촉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촉수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를 바로 이 메나텍이 독점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가 근데 그렇게 중요해?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진짜 건강한 사람들,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포 표면에 촉수들이 한 10만 개 정도가 빽빽하게 있었다고 해요. 우리 사람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라고 하거든요. 탈모 없는
찰랑찰랑하고 빽빽한 머리카락을 가지면 이제 10만 개다. 내 세포에 탈모가 없는 상태. 근데 요즘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는 거예요. 좀 듬성듬성하게 빠져 있어서 반건강의 상태. 왜냐하면 내 생명 유지를 하는 중요한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반건강의 상태. 내가 특별한 질병명은 없지만 뭔가 불편하고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거 먹으시고 푹 자세요라는 답밖에 들을 수 없는 요즘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진짜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분들은 이제 탈모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0개도 안 되는 촉수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몸에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요, 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해서 세포의 촉수를 이루는 너무나도 생명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를 155개국의 독점 특허로 가지고 있고, 이 특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내 세포 단위의 건강이 회복하게 되면은 모든 질병들의 치료 결과를 받는 것을 75만 명 사람을 통한 임상을 통해서 얻은 특허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질병의 병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특허 원문을 한번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다 검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기관들 그리고 국가기관들 또 투자하는 회사들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가,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아이템이,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정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인 검증된 데이터들을 충분히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선택이 또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메나테크는요, N5M이라고 미션 5 밀리언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500만 명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자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합성 비타민,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나쁜 영양제를 먹는 섭취하는 인구가 5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매년 5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억 명의 사람들 중에 1%인 500만 명이 메나테크에 정말 안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나의 건강을 찾아주는 나를 위한 선택을 했을 때 영양실조의 위기에 처한 아이들과 1대1로 연결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회사의 이익 중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서 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한 일들을 해오고 있는 비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소비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사회적 기업가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한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멋진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돈의 속성을 쓰신 김승우 회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100억을 은행에 저축할 경우에 이자 수익을 생각해 봤을 때, 세금도 떼고 물가 상승률도 다 생각했을 때, 이 100억을 넣었을 때 내가 월 23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갈수록 100억을 점점 까먹게 된다라고 했어요. 230만 원 이하를 써야지만 100억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멋진 비즈니스를 하는데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건물들 아니면 가끔 부동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요, 약 10억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월세를 한 300~4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 83년이 걸리시고요. 월 300씩 저축하면 27년이 걸리십니다. 네, 이때 되면은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단순히 월급으로 돈 버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 시간과 맞바꾼 월급으로 이 건물을 산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그것을 독점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PD만 되더라도 100억의 자산
또는 10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가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황금알을 낳아본 경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건강의 황금알을 얻었든 재정의 황금알을 얻었든 이렇게 하니까 황금알이 나오네, 얘가 황금알 낳더라, 이런 기회를 누군가에게 또 전해줬을 때 그것이 또다시 또 다른 황금알 낳는 거위들을 탄생시키는 일이 바로 이 자산소득을 만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일단 저렴하게 먹는 소비자로 시작해요. 자동 주문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내가 똑같은 지출을 하지만 좀 더 현명한 소비, 좀 더 페이백을 받고 제품 혜택을 받는 소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요, 무료로 먹는 사업가. 내가 단순 소비자에서 나도 조금씩 혜택을 받으면서 또는 내가 먹는 만큼을 무료로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어찌보나 테드가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결단하시고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해보면 되는데요. 이 500이라는 숫자는요, 내가 매출을 이제 점수로 환산했을 때 500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약 한 8, 90만 원 정도의 매출일 때 500점이라는 점수가 되게 되고, 내가 등록한 아이디로 이렇게 그 정도 매출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개인이 구매한 것이든 나의 소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구매를 한 것이든 그 정도 구매가 일어나게 되고, 이 기회를 네 분에게 한번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 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되고, 내가 30만 원 정도의 제품은 무료로 계속 먹으면서 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금 거위의 분량이 시작이 됩니다. 나처럼 똑같이 나도 30만 원 정도 무료로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 나도 또 황금알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 라는 사람들에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분양해 주는 거야. 노하우를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도와주게 된다면은, 두 분을 그렇게 도왔을 때, 두 명에게 분양을 했을 때 나는 약 한 70만 원 정도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만큼을 내가 제품으로 먹든 30만 원 먹고 30만 원, 40만 원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하시든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ED, 테드라고 TLP로 ED가 된다라고 해서 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드들을 두 명을 개발하게 되고 두 명을 돕게 되면은 실버 ED, 골드 ED, PD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직급이 계속해서 분량수를 늘려갈수록 많은 분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해 줄수록 더 많은 소득을 벌게 되는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메나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골드 ED 정도가 되면 약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한 7억에서 10억 사이의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을 통해서 내가 인쇄소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소득은요, 단순히 내가 시간과 맞바꾸는 소득이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인쇄와 같고 연금과 같고 상속까지, 대대로 상속까지 가능한 시스템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정말 100배의 가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1,600만 원 정도 버는 그 직급이 실버 PD인데요. 1,600만 원? 나 이걸로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분양하시면은 월 1,500에서 수억까지도 사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백조 시장에 대기업들이 독식하던 시장을 나의 시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메나테크의 이 보상 플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일단 먼저 내가 무료로 먹는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황금알을 한번 분양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나테크에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팀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보상 플랜의 특징으로 있지만, 여행과 인정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을 만나는 기회 또한 함께 드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또 말했지만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함께 이 팀과 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함께 분양하면서 같이 누리면서도 또 정말 수많은 더 많은 경험들, 더 많은 기회들을 만날 수 있는 여행까지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실 수 있는 것이 이 메나테크 사업을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비즈니스의 방법들, 지금은 내가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원 그룹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 TLP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스템 조인만 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어떤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메나테크는요, 사실 돈을 버는데 배우면서 돈 버는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전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뭐 전공 공부를 하는 대학생의 시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들어서 내가 초봉 애기게 싶은 그 한 200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메나테크는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진짜 정말 내가 조금 버는 상황에서 더 많은 진짜 더 높은 직급으로 가고 싶다라면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배우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돈이 안 된다고, 아니면 뭔가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된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돈까지 벌고 있네 라고 아주 감사하시면서, 그럼에도 또 메나텍의 비즈니스의 모델은 빠르게 초기 사업자들도 소득을 구축할 수 있는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황금알에 넣는 거위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고 배워가시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안에서 훈련하시면 되고, 나의 사고방식, 습관이 사업가의 것인지 정말 고민하면서 계속 나를 변화시켜 간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멋진 비즈니스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고전이긴 한데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을 바꾸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서 저의 장점은 전략 정신이 뛰어난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을 다 보고 나서 면접실을 나오면서 불을 끄고 나왔대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뽑아줬다라는 그런 고전, 좀 웃긴 스토리가 있는데, 그만큼 습관이 무서워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끄면 안 되는 불도 끄고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습관을 바꾸기 너무 힘들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배우고 함께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정된 사고방식과 습관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평범한 사람에서 리더로 변화될 수 있는 시스템과 스폰서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키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신사임당 다들 아시죠? 본명은 주원규 씨인데 주원규 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신사임당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들을 봐서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인터넷으로, SNS로 뭔가 마케팅을 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중에서 제가 그냥 와닿았던 멘트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슈퍼노멀이라는 책인데요. 슈퍼노멀은 엄청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금수저도 아니었고 특별히 머리가 비상하지도 않았는데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타고난 특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이 특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떤 하루로 채워가는지에 따라서 비범함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성장에 그냥 천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하루의 좋은 선택,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선택들로 지금의 현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은 또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가 바로 사장님들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선택하시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때에 이 가치가 결정된다, 평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분양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노력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단순하게 돈이 아닌 인생의 경험을 배워가고 있고, 내가 삶에서 정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들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정말 멋진 팀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봄의 꽃, 여름의 꽃, 가을의 꽃, 겨울 꽃이거든요. 사람마다 꽃피는 계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메아텍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절에 멋진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럽, 아시아 등